우리가 사람의 몸을 그리려고 하면 나의 시야에서 보이는 대로 전체적인 실루엣을 따라 그려나가게 됩니다.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오고 굴곡이 심한 부분은 더 곡지게, 직선적인 부분은 완만하게 그리죠. 패턴 메이킹 또한 옷의 실루엣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형태로 옮기는 과정이죠. 여기서 그림과 패턴 메이킹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입체로의 전환이라는 것. 내 눈이 얻은 시각 정보로 그린 이 그림을 입체인 몸 위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옆면이나 어깨와 같은 부분들이 누락되게 됩니다. 그 누락된 파트를 추론하거나 상상해서 채워 넣어줘야 제대로 입체를 감싸는 패턴이 되는 것이죠. 보통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드레이핑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입체로의 전환을 가장 어렵게 느낍니다. 하지만 솔직히 공학적 시각에서 보면 옷의 설계도인 패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매우 걸맞게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보면 양옆에서만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둘레 전체에서 미세하고 고르게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한 실루엣을 그대로 구현해야 하는 코르셋이나 타이트한 드레스의 경우 이 변화량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절개를 많이 넣어 여러 지점에서 줄어드는 허리 둘레의 분량을 섬세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작업 난이도와 품질의 통일성을 고려해야 하는 기성복에서는 이 방식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늘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위한 적정한 여유 또한 옷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여유는 보통 소재의 물성과 옷의 설계도인 패턴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면 패턴을 지나치게 잘게 쪼개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패턴 메이킹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바로 그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돌출로 인해 방향 전환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만 분량을 잡아줘도 된다는 것. 물론 그 위치는 조형의 발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위에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패턴에 충실하여 둘레가 줄어들다가 넓어지면서 실루엣이 반전되는 영역, 허리 아래의 힙을 설계해 볼 텐데요. 사실 설계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루엣을 그대로 그리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이즈, 즉 둘레의 길이입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각 부위의 둘레가 실제 몸의 둘레보다 작다면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곡을 최대한 정확하게 관찰해서 반영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힙 둘레 91cm인 몸에 여유를 주어 94cm로 제도를 하더라도 힙의 곡을 고려하지 않고 직선으로만 분량을 늘려준다면 미들힙 부위의 분량이 부족해 결국 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힙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신체 부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옷을 입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확보하는 일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발달했으니 뒷판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몸을 앞뒤 측면에서 보면 골반의 전방 경사와 허벅지 근육으로 인해 오히려 뒤쪽보다 앞쪽이 비교적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힙 분량을 늘려줄 때 이러한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앞을 뒤보다 너무 적게 늘려준다면 옷이 앞쪽으로 당겨지면서 비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다리를 움직일 때 뒤로 찢기보다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뒤보다는 앞쪽의 여유량을 더 주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관점과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조형의 기본적인 원리, 즉 일정한 패턴과 최소한의 조건을 지켜주면서 실제 몸에 그대로 덧입혀 그려주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상상한 그대로 옷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입체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디자인을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프린세스 라인에 절개를 넣어 앞뒤 각 두 파트씩 4개의 파트로 구성하여 허리 분량을 잡아준 퍼스트 패턴의 제도가 끝났습니다. 각 파트를 나누어 트레이싱 해줍니다. 지금의 상태는 허리 위 부위별 사이즈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제부터 패턴을 완성해 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옷의 총장을 정해 밑단선을 그리고 그 부위의 둘레를 정합니다. 절개가 있는 각 지점이 몸에서 어느 부위인지 생각하면서 내 디자인의 실루엣을 상상해 봅니다. 저는 앞 골반 쪽 절개선이 들어간 부위가 돌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앞은 비교적 플랫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대신 옆쪽과 뒤쪽으로 볼륨을 조금 더 몰아주겠습니다. 패턴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몸의 곡을 잘 상상해 봅니다. 최종적인 패턴의 아웃라인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선을 깔끔하고 예쁘게 다듬으며 그려나갑니다.
프로의 패턴 메이킹에서 가봉은 단순히 옷의 형태를 확인하는 중간 과정이 아니라 구조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제작할 재료와 가장 유사한 컨디션으로 세팅하고 오히려 본 제작보다 더 꼼꼼하고 더 정확하게 봉제해야 합니다.